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부자되기 미주호입니다. 최근에 미국 소비자 물가가 같은 달 대비 4.2%로 급등했다고 발표했는데요. 13년 만에 최고였다라고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증시도 또 크게 흔들렸었죠. 사실 인플레이션은 과거부터 꾸준히 상승해 왔었는데 왜 이렇게 난리일까요? 가장 큰 원인은 이번 인플레이션은 예측이 좀 힘들다는 것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기 전에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하니까 저 어렸을 때 짝꿍이 했었던 얘기가 생각나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짝꿍이 자기 아빠가 대기업 다닌다고 하면서 월급이 30만 원이라고 자랑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요. 현재 대기업 과장 연봉 수준이 한 7천만 원 내외 정도 인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초등학교 시절이 한 80년대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인데 그때 제 짝꿍 아버지의 월급과 비교하면 월급이 한 20배 정도 오른 거잖아요. 근데 우리 소득이 과거보다 더 상승했다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 화폐 가치도 계속 하락해 왔으니까요. 이렇게 화폐 가치가 계속 하락하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은 항상 있어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엔 좀 다른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볼 수 있잖아요. 먼저 화폐를 많이 찍어서 화폐가 많아지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니까 상대적으로 물가가 올라가고요. 아니면 어떤 물건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할 경우에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경우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한 거죠. 작년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세계적으로 양적 완화 정책을 펴면서 시장에 유통되는 통화량이 증가했는데요. 이 통화량 그래프를 한번 보면요. 과거에는 지금처럼 돈을 풀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눈으로만 봐도 작년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이 돈이 풀렸는지 확인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과거에는 이 정도로 돈을 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백데이터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한 인플레이션도 예측한 거랑 실제 이 차이가 굉장히 컸던 거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예측을 못하는데 우리 같은 일반인이 미리 예측해서 대비할 수가 있을까요? 워렌 버핏도 시장을 예측하려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깐 이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 경제 무서운 인플레이션이 온다 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자, 이 부분을 보면 그동안 코로나 경기 부양책으로 통화 완화 정책을 하면서 시중에 대규모 자금이 풀린 반면에 반도체나 철광석 등 각종 원자재의 공급이 부족하니까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게 동시에 오니까 월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고요. 또 여기도 보면요. 기저귀부터 자동차 같은 완성품이나 인건비 같은 서비스 요금은 물론이고 목재나 구리, 휘발유, 옥수수 같은 원자재나 식자재, 부품 가격도 역대 최고로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면 현재 바이든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인프라 투자도 많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보면요. 안 오르는 게 없다. 원유 285%, 구리 100%, 항공운임도 50% 폭등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철강석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고 하고요. 코로나 백신이 나오면서부터 세계 경제, 강국들의 경기가 회복되면서요. 원자재 수요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고 동시에 원자재 수요도 증가하게 되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 와중에 중국은 환경 정책을 강화하면서 철강 생산량도 줄였다고 하고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각종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또 전기차는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구리 사용량이 4배 더 많다고 하고요. 1.7톤에서 2톤 사이의 중대형 차량에 사용되는 철강제가 또 1톤이라고 하니까요. 자, 이 자동차 업계도 이 생산 원가가 올라가면서 수익 구조가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인플레이션은 적절한 수준에서 또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승해 준다면 국가와 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가가 적절히 상승해 준다면 소비가 자극되면서 기업은 재고 회전이 잘 되고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고용 창출도 증가하는 이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기업의 생산이 증가하면 원재료 구입이 늘어나게 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또 상승하고
생산 원가 상승은 또 제품 소비자 가격을 상승시키면서 소비가 증가하는 만큼 또 생산 설비를 증설하거나 투자를 늘리는 이 선순환 구조로 계속 이어지는 건데, 이렇게 인플레이션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물가가 상승하니까 당연히 토지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요. 기업의 생산 설비의 자산 가치가 또 상승하면서 기업의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가 모두 증가하게 되겠죠. 자, 하지만 어디까지나 적절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현재 상황은 적절하지 않았고 또 예측이 좀 힘들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도 이런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거쳐가는 과정에서 결국 자산 가치도 상승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자산가들은 더 큰 부를 축적하게 되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더 심해지게 되겠죠. 제가 지난 2월부터 성장주의 비중을 좀 줄이고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올 하반기까지는 원자재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플레이션을 슬기롭게 잘 활용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에 주목할 만한 업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먼저 여기 보시면 반도체나 조선, 철강, 소비재와 같이 물가가 상승했을 때 이익이 커지는 업종을 찾아보면 되겠죠. 자, 이 기사에서는 조선업도 언급했었는데요. 조선업은 철강과 같은 원자재 상승으로 손익구조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요. 아무튼 원래 이번에 인플레이션을 한 3.6% 정도로 상승하는 걸로 예상했는데 전망치를 크게 상회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정부도 당황했다는 기사가 있고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원자재 관련 ETF들이죠. 올해 들어서 원자재 ETF들의 수익률이 미국 대형주 수익률의 2배라고 합니다. 2021년 1월부터 5월 15일까지를 기준으로 보면요, S&P 500 지수는 12.79% 상승한 반면에 원자재 액티브 ETF인 PDBC는 26.23% 상승했고요. 지수 추종 ETF인 GSG는 25.08%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원자재 관련 ETF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참고로 파란색 그래프가 S&P 500입니다. 먼저 GSG ETF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락에서 운영하는 미국 원자재 ETF입니다. 그리고 PDBC는 인베스코에서 운영하는 액티브 ETF고요. 그 다음에 COMT도 블랙락에서 운영하는 ETF고, DBC는 인베스코에서 운영하는 ETF인데 지수 추종 ETF입니다. 마지막으로 CPER ETF는 구리 인덱스 ETF입니다. 자, 먼저 6개월간 주가 변화를 한번 보면 원자재 관련 ETF들 모두 S&P 500보다 수익률이 좋습니다. 특히 구리 인덱스 ETF인 CPER ETF의 수익률이 가장 좋네요. 자, 기간을 1년으로 한번 변경해 보면요, 구리 인덱스 ETF의 수익률이 월등히 좋습니다. 자, 기간을 3년으로 한번 변경해 보면 S&P 500의 수익률이 가장 좋죠. 10년 수익률을 봐도 S&P 500 수익률이 다른 원자재 ETF들의 수익률과 비교가 되지 않고요. 구리 인덱스 ETF를 제외하고 모두 수익률이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자재 ETF들은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보다는 올해까지 원자재 상승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해지 개념으로 포트폴리오에 일정 비율을 넣어주는 게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올해 하반기 투자 전략을 수립할 때 인플레이션으로 또 피해를 볼 수 있는 업종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요즘 반도체 공급 문제로 아주 난리죠. 자, 여기 보시면 현대차도 조단위 손실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반도체 수급난의 공장 가동도 중단됐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휴업 기간에도 임금은 100%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재고 부족에 따른 휴업은 회사 측의 귀책 사유이기 때문에 휴업중에도 임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하네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 아니겠죠. 그리고 반도체 수급 문제로 애플도 2분기 실적에 차질이 생길 거라고 했었는데요. 그리고 테슬라도 2분기 자동차 생산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되네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 4차 산업혁명 주도 기업들의 성장이 지속적으로 될 거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데요. 하지만 적어도 올해까지는 인플레이션을 대비한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특히 반도체 수급 부족으로 인한 실적 차질로 주가가 빠지는 기업들은 잘 체크를 해뒀다가 추후에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반도체 수급 문제도 해결이 될 테니까요.
우리 미주부 주주님들도 잃지 않는 투자 전략을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